신성현 변호사입니다. 세상에는 정말 참 신기한 인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배달 앱으로 들어온 주문을 알바가 그냥 자기 맘대로 취소시키고 모르는 척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연이 한 자영업자를 통해 알려졌습니다. 배민 주문건을 알바가 임의 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.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네요. 지난 6월 것만 확인하니 88건의 피해액이 230만 원이 넘네요. 알바는 시인하고 그만둔다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시간 동안 피해액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. 관련법을 아시는 선배님들 도움 좀 구해보려고 글을 올렸습니다. 6월 것만 확인하니까 88건의 피해액이 230이 넘는다라는 걸 보니까 이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이 알바는 법상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보면 됩니까? 네, 지금 이 배달 주문 들어온 거를 이미 취소를 해서 이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게 되죠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사건에서 입증 자료는 이 글을 보면 비교적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만약 입건이 정식으로 된다면 형사처벌 당연히 가능하겠죠? 네, 방금 말씀하신 대로 88건 230만 원 이렇게 건수와 액수까지 특정을 한 거 보면 관련 증거를 갖고 계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88건이면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고의성이나 이런 거 입증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형사처벌은 반드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합의만 안 해준다면 말이죠. 뭐 합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.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알바의 처벌은 처벌이고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겠죠. 6월 건만 갖고 확인을 해보면 피해액이 23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크게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. 왜냐면 제가 예전에 아무 이유 없이 주문을 그냥 취소하고 왜 그런지 설명도 없는 가게를 경험했는데 그 뒤로는 거기서 안 시키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 손해 금액을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얼마를 해야 될까요? 신변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네, 조금 난감한 질문이긴 한데요. 일단은 피해 금액이 230만 원이기 때문에 이 230만 원에 대해서는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230만 원으로 다 보상이 안 되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위자료도 약간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1, 200 정도?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사실은 추가 범행을 좀 더 관련 자료를 확보를 하셔서 이 피해 금액을 늘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약간 간접적으로 이전 매출과 이 알바가 일하기 시작한 이후의 매출 요거를 비교해보면 확실한 증명은 안 되지만 이 알바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소명을 할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식으로 액수를 늘리면 일단 뭐 한 1, 2천 정도는 청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이게 다 인정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400만 원, 500만 원 이렇게 청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덩치를 키우는 게 아무래도 재판부의 시선을 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, 2천 정도로 청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요, 난감하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난감하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. 예를 들어서 특정 요일마다 무조건 뭔가를 시켜 먹는 분이 계셨는데 이 알바가 주문 취소를 한 이후부터는 안 시켜요. 이것도 손해 금액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그전에는 이 사람이 쭉 주문을 했었는데 이 알바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주문을 하지 않았다. 이 정도 가지고 이제 판사가 이건 알바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그 주문을 하다가 취소하신 분한테 어떤 사실 확인서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면 뭐 명백하죠. 그런데 이제 그 주문하신 분한테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검토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알바가 뭔가 돈이 없을 것 같아요. 알바들은 돈이 없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니까요. 이 알바가 돈이 없어서 돈 배상 못한다.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? 그러면은 일단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죠. 대신에 이제 돈은 없지만 재산이 있다. 부동산이다.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압류를 걸어볼 수 있겠고요. 이 친구가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계좌에도 압류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재산상 이런 청구를 할 때는 가압류를 같이 보통 신청을 하곤 합니다.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압류, 가압류 이런 보전 처분의 방법이 있는데 뭐 실제 재산이 없다면은 현실적으로는 회수가 안 되겠죠. 하지만 이 판결을 받게 되면 이 판결 자체로 이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 얘가 소득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잘 살펴서 추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사장님은 사람 구하기 힘들다라는 글을 썼잖아요. 그러면 그냥 너 이거 돈 다 채울 때까지 일해서 갚아.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겠죠?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뭐 둘 사이에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. 판결문에 이 알바는 몇 곱하기 몇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노역 그 가게에서 일을 하라. 요렇게
그렇게는 판결이 안 나오고 금액을 배상하라고 나오겠죠? 그렇죠. 그건 판결로 그렇게 하지 않고 조정을 들어가거나 해서 양 네.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렇게 하죠 하고 뭐 조정을 시키든지 하겠죠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